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읽어보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제3장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출제 비중이 매우 낮은 항목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문제 출제가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법을 읽으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 제18조 도시군 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 지역. 법 제18조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이며 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항. 자, 시장 그리고 도지사인데요. 여기 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이 되므로 제주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및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이제 수립권자겠죠.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계획권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단서조항이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든 지역에 수립해야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네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시행령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4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에서 1항 법 제18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 즉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자, 2로 먼저 보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 1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광역시와 붙어있지 않은 지역 중에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도시, 세 번째 조건이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연접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도시는 도시 및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2호 관할구역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군으로서, 자, 그리고입니다. 그 해당 광역도시계획 내용 안에 법 제19조는 도시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거든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지역만 빼고는 그 지도,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요. 자, 2항. 자,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3항. 이럴 경우에는 미리 인접한 지역의 지자체장과 협의하면 됩니다. 자, 법 제19조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즉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정책의 방향이 담겨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장관이 정한다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 제20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20조부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친절하게 13조와 14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괄호 안에 써드렸는데요. 제13조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 기초조사, 제14조는 마찬가지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 공청회 내용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또한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거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절차는 광역도시계획의 것과 동일하게 준용을 합니다. 2항, 자, 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하는 기초조사의 내용 더하기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실시를 해야 하고요. 다만 제3항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기초조사 중에서 토지적성 평가 및 재취약성 분석 면제 사유가 담아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죠. 자, 어느 경우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16조의 2, 1호와 2호. 1호는 토지적성 평가, 제2호는 재취약성 분석인데요. 둘 다 가, 나목으로 두 개씩 해당이 되지만 결국 내용은 같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 해당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나목은 자, 다른 법률,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이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토지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기초조사와 공청회 절차는 알아봤고요. 법 제21조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자, 수립권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수립권자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수립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절차와 같죠. 광역도시계획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의회는 30일 안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의견을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방의회 의견 청취까지 마쳤는데요. 자, 그러면 법 제22조는 이제 계획을 확정해야겠죠. 자, 먼저 법 22조를 읽어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앞에서 알아봤던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빠져 있네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내용인데요. 법 제22조는 자, 시, 도는 제주도죠. 예,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입니다. 자,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해당하는 수립권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의 의견 청취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의견 청취 절차가 마쳐지면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직접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를 하고 그 송부된 관계 서류를 공보에 게재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30일 이상 열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떻게 승인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2조의 2고요. 자,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법 제20조와 달라진 22조와 다른 내용이 있죠. 법 제22조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이고요. 직접 한다는 얘기고 법 22조의 2는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일반시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자, 우리 시나 우리 군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도지사에게 기초조사, 아까 했었죠. 공청회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했었고요. 만약에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했을 때는 그 결과와 그 다음에 도지사가 해야 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치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해서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된 도시군 기본계획안이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마지막 내용입니다. 법 제23조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20년의 장기계획입니다. 그러다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한번 수립된 내용이 바뀌려면 20년이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20년 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이면 2번 변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비가 필요한데요. 그 내용의 재정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요. 23조의 2항은 이건 총칙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 간의 위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내용은 결국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이 더 우선을 하고, 자, 광역도시계획도 상위계획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내용이 있다면 상위계획이 더 우선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대상지역, 그리고 절차, 또 확정 및 승인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작해 볼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그만큼 필수적인 내용이고요. 한번 알아두면 여러분께서 실무하실 때도 매우 유용하게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더욱더 재밌게 공부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